GM 쉐보레 차들은 그냥 성향에 맞고 괜찮아, 나 이런 기본기가 좋아 하시는 분들만 사세요. 잘 다녀. 잠깐만. 대표님 이렇게 갑작도 얘기하면은 이제 티나. 잠깐만 일로 와봐. 잠 깨라고. 올리게? 얼굴 좀 여기 넣어봐. 티가 안 나요. 그러네. 안녕하세요. 방금 이륜으로 왔고 네. 한참 기다려주는구나. 그러네. 얘 진짜 단단하다. 그런 길을 크루징 할 때는 진짜 승차감 좋겠네요. 흔들림도 없고. 트레일러 뭐 끌고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승차감이면 불평 나올 승차감은 전혀 아닐까. 그죠? 펠리세이드하고 견인력 기본적으로 많이 차이 나니까 선택이 아직 없겠는데요. 바디온 프레임 끌다가 이거 끌면은 와 진짜 편하다. 진짜 좋네요. 네. 다니실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드라든지 타워 같은 것들은. 근데 또 그런 차들은 미국에서는 사실 불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튀는 도로 환경이 별로 없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달간 유럽 갔다 오셨나요? 아이 보름이야. 보름이요? 2달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나 지금 잡담하다가 네. 계속 기아를 요걸로 지금 내리고 올리고 실수를 두 번 했어요 지금. 사운드로 지금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환경 때문에 그래. 자동차를 네. 미국이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 미국 도로에서는 바꿀 일이 없거든요. 패들 시프트를 왜 다냐면 여기까지 손 내리는 것도 귀찮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스티어링 휠 잡은 손을 가지고 놓지 말고 기아 변속까지 하자. 네. 그러니까 유럽의 꼬불꼬불한 스테레비오 패스라든지 네. 뭐 크로스 패스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려다 보면 그런 변속 장치가 필요한데 미국은 뭐 대륙 횡단 고속도로 있잖아요. 네. 거기에 어떤 코스가 있냐면 865km 후 우회전 네. 이런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800 몇십 킬로로 그냥 직진. 근데 진짜 가보면 진짜 직진이에요. 이런 있는가 싶을까 좀. 거기에서 변속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대부분의 간선 도로들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지방 도로들. 특히 또 텍사스 같은 데 보면은 한 2시간 정도 윈도우 화면만 펼쳐지잖아요. 네, 그런 데서는 음악 소리 좀 크나? 좀 줄일까? 딴 것 좀 틀어볼까? 뭐 이러면서 하는 그 조절이 더 의미가 있고 기어 변속 사실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차들이 카오디아 성능 좋아야 되고 카스테레오 좋아야 되고 컵홀더가 많아야 돼요. 근데 유럽은 그런 도로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이제 핸들링, 간편한 기아 조절, 그리고 빠른 변속 반응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미국 내에서 내수 시장을 뭐 이 정도면 우리가 뭐 다른 데 신경 쓸 필요 있겠어? 저런 작은 시장이 우리 차를 얼마나 사주겠어 하던 시절에는 신경을 안 썼단 말이죠. 니들이 맞춰 했는데 이제는 아시아나 유럽 시장이 뭐 유럽 시장은 원래 컸고 컸지만 미국 차들을 이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죠. 성격이 전혀 다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시아, 중국 시장, 뭐 일본 시장, 한국 시장이 엄청 커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또 신흥 인도, 또 남아메리카 뭐 이런 시장들이 이제 커지고 있으니까 글로벌하게 이제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퓨전 방식의 자동차를 만들자 눈을 뜨기 시작을 한 거죠. 원래 미국 쪽의 브랜드들이 이제 자동차 시장을 그동안 견인해 왔잖아요. 그렇죠. 선도해 오고 그러다가 이제 2차 오일 쇼크를 중심으로 다운사이징에 실패를 하고 환경 규제에 치면서 점점 컴팩트카에서 밀리다 보니까 기술이 완전히 부족한 어떤 허접 브랜드들로 이제 낙인이 찍혀버린 거죠. 캐딜락, 링컨 같은 차들도 이름만 남은 그렇죠. 재산 다 탕진하고 이름만 남은 귀족처럼 미국에서의 과학기술이라든지 그 공학기술 또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거는 역시 뭐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현재 미국 차가 보여주는 완성도 캐딜락 특히 GM에서 캐딜락과 쉐보레 콜벳 뭐 이런 차들이 보여주는 그 다음에 카마로 SS 뭐 이런 차들에서 증명된 바에 의하면 거의 다 따라왔어요. 그동안 멍 때리고 있다가 뒤진 것들을. 여기 눈이 살짝 비치네요. 그래도 속도 꽤 높은데요. 이 덩치를 네, 5.2m인데 이게 5.2m면은 대형 SUV 중에서도 이제 큰 사이즈에 속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풀 사이즈에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E급에서는 그 에스컬레이드 롱바디 제외하고서는 뭐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GM 자동차들 특히 쉐보레
이 자동차들이 보면은 이 서스펜션 완성도가 높아서 그런지 이제 바디 강성이라든지 그렇죠. 뭐 멀티링크 독립평가 장치를 가장 먼저 적용했던 브랜드라 그 축적된 노하우들이 가장 또 많아요. 또 튼튼하고. 그래서 차량에 맞는 기본적인 거동을 필요가 없어서 빼는 경우는 있어도 실력이 없어서 못 넣는 그렇죠.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필요성이 대두가 되니까 GM의 그 단단한 어떤 주행 성능, 뭐 서스펜션의 완성도, 뭐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의 차에 이제는 집어넣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도 차체가 워낙 크고 기본적으로 장거리 투어용이기 때문에 롤을 강하게 저항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코너 갈 때마다 롤은 있어요. 롤은 좀 네. 발생을 하는데 그 롤에 비해서 뭐 불안감을 주는 어떤 코너링은 절대 아니네요. 네. 언더가 뭐 이렇게 명확하게 나지도 않고. 굳이 펠리하고 비교를 하자면 펠리 같은 경우는 몸놀림이 좋은 뚱땡이라고 제가 말한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근데 얘도 그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얘도 몸놀림이 좋은 뚱땡이 느낌인데 네. 단단한 뚱땡이. 굳이 좀 펠리랑 비교를 해보면 펠리보다 좀 더 빠르고 네. 민첩하네요. 예. 펠리도 거동은 나쁘지 않았는데 얘가 거동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뚱땡인데 좀 더 빠르고 좀 더 민첩한 뚱땡이. 그리고 한 가지 느낌이 있다면 펠리는 안정감 있게 잘 돌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돌다가는 좀 다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살짝 있었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예. 차가 반응해주는 게 조금 동작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제어함에 따라서. 네. 얘는 좀 지긋하게 꾸준하게 가는 거는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뭐, 요거는 이제 단순히 느낌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차체의 설계라든지, 서스펜션의 구조라든지, 어떤 장시간 보유하면서 생겨지는 어떤 품질 노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얘가 유리한 특성이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이 좀 듭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같은 움직임이라도 얘가 좀 진중하네요. 진중하면서 뭔가 좀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확실히 장거리 투어를 하거나 큰 힘을 견인을 해야 되거나 탑승 인원이 많아서 그 탑승 인원과 함께 먼 거리를 이동하는 용도로는 펠리보다 얘가 더 적합한 것 같고, 자연흡기인데 이게 속도가 저회전에서 이렇게 붙는 느낌도 생각보다 힘이 네. 세게 느껴져요. 터보차만큼은 아닌데 네. 그래도 밀어주는 힘이 꽤 괜찮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네. 트레일러를 안 달아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힘은 공차 상태에서는 힘은 여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자, 이제 전륜 상태에서 우리가 해봤고요. 네. 자, 이제 4륜으로 한번 네. 바꿔보겠습니다. 전륜 쪽에서는 이제 롤이 좀 많이 생겼고, 뭐 진입할 때 좀 언더 좀 살짝. 발생하는 정도, 하지만 심하지 않은 정도였는데, 요건 이제 후륜 쪽에다가 출력을 분배를 해서 4륜으로 한번 밸런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600이라서 그런지 소리는 조금 있네요. 네. 나 힘 좀 쓰고 있어. 뭐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 네. 아, 이거 기어 낮추고 싶어. 어느 분이 이제 전륜 사륜하고 후륜 사륜하고 차이가 뭐냐? 뭐 일반 소비자들이 뭐 크게 신경 쓸 만한 차이가 있다라고 요즘 보여지진 않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륜 기반의 사륜, 전자식 사륜 구동이고요. 예, 롤이 있는데, 오, 괜찮아요. 네. 괜찮네요. 앞뒤로 적당히. 뒤로 많이 안 가고 뒤 중에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앞쪽으로 조금 더 보내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안정감 있는 어떤 자세를 잘 보여주면서 전륜일 때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네. 예, 코너 더 편안합니다. 잘 안정적으로 잡아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코너링을 타는 차는 아니라는 게 펠리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일단 하중을 실으면 동실동실하죠. 동실동실합니다. 일단 동실동실하다는 건 이런 열을 하고 어떤, 탄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런스는 좋다는 건데, 이렇게 밸런스 좋으려면 이제 차체 밸런스 잘 맞춰놔요. 중심 잘 맞춰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단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어느 단수에서는 기아 단수가 낮아지면서 RPM이 확 올라요. 스텝 레이쇼라고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 3단, 4단 이렇게 기아 단수가 변화가 되면서 이제 내려갈 거잖아요. 네. 그 내려가는 게 한번 점프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소리가 확 커져요. 지금. 어느 단수에서는. 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차의 가속이나 이런 것들이 엔진 토크에도 많이 좌우되지만, 그렇죠. 그거를 예. 어떻게 분산시키느냐, 예. 그 기업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게 맞아요. 이제 그 메이커의 문화도 담겨 있는 거고 정책도 담겨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미국 차 같으면은 고속도로에서 75마일 넘기는 거의 힘들거든요. 그렇죠. 법에 완전히 걸리고 75마일까지는 어느 정도 힘을 쓰다가 거기서 크루징을 하도록만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식의 전략을 짰다든지 그런 식의 전략인데 거기에 맞지 않는 우리의 어떤 속도로 달리다 보면 아 얘가 왜 이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견인 능력을 갖춘 차를 원한다고 했을 때 바디온 프레임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덩실됨보다는 훨씬 진중한 그렇죠. 아주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디온 프레임의 장점은 이제 비포장이라든지 험로 이런 데서 이제 발휘가 되니까 유리바디 방식의 SUV가 도심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거의 뭐 대부분 다 유리해요. 그렇죠. 네. 실내 공간적인 측면이나 주행면, 승차감면, 미국 같은 이제 다양한 환경의 소비자들 완전히 극과 극인 환경 뭐 이런 환경에서는 두 가지 형식이 다 있어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에서 바디온 프레임을 선택하는 거는 지형적인 특징보다는 취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대관령 강원도 일부 지역이나 뭐 특정 지역 빼고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바디온 프레임을 사용할 만한 어떤 그런 환경이 거의 지금은 없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대부분의 차들이 아스팔트를 벗어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차체 사이즈 대비 실내 공간 좁고 차체 중장 늘어나고 뭐 연비라든지 승차감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손해를 보는 바디온 프레임 방식이 사실은 우리나라 환경이 별로 맞지는 않은데 소비자들이 이제 바디온 프레임은 이제 밑에 프레임이 버티고 있으니까 충돌 시 아니면 큰 차 사이에 꼈을 때 안전하다라는 믿음 이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죠. 네. 상황에 따라 다르죠. 네. 그러니까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주는 게 운전자에게 오히려 상해를 덜 입히거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될 수가 있는 건데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죠. 근데 이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심리적인 안정감. 왜 보험을 꼭 써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는 거라 그렇죠. 예, 안심하는 어떤 그런 느낌인데 바디온 프레임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그런 안정감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대형 트레일러나 캠핑카를 좀 견인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바디온 프레임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죠. 쉐보레 차들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다라고 얘기할 때도 아씨 막 좋네요. 그 정도까지 아니죠. 이게 아니라 네. 뭐 괜찮네요. 맞아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음식 먹을 때도 뭐 맛은 있는데 뭐. 그건 맛있는데 빠져든 마약 같은 맛있음이 아니고. 네. 이거 맛있어. 다음에 먹어도 괜찮겠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초대한 사람이 자꾸 물어보잖아요. 맛 없어? 그럼 맛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자질은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상대방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도 맛은 있다고 느끼는데 구태여 먹으면서 맛있다 하고 얘기할 정도까지는 아닌 그런 조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승을 하면서 좀 밋밋해 보일 수 있죠. 약간 좀 분위기가 다운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밋밋한가? 뭐 나쁜데 돈 받고서 좋다고 얘기하려고 저렇게 의욕이 없나? 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그냥 좋긴 좋아요. 좋은데 신나게 하는 조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너를 1차로 예를 들어서 코너를 도는데 이 속도로 얘가 도네. 뭐 이런 그런 짜릿함이 없는 거. 그렇죠. 네. 그냥 이 정도면 돌겠네. 그래. 너 돌 것 같았어. 잘했어. 다음 코너 잘 가겠네. 뭐 그런 거. 네. 하여튼 뭐 불평할 만한 구석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차라는 의미예요. 좋은 차라는 의미인데 좋다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냥 좋다. 뭐 제법 좋다. 미치게 좋다. 좋아 죽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얘는 그냥 좋다. 네. 이게 대중차에서 이게 가치가 가장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은 뭔가 부족한가 예 이걸 놓고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중차가 그래 좋아 요 정도만 달성하면 되는 건가요? 자극적인 맛을 찾는 기억에 남는 분명한 색깔을 찾는 그런 층들이 있잖아요. 막 스포티한 그렇죠?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험로를 엄청난 그 고바위를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우리 집 사람은 요리도 웬만큼 잘하고 뭐 이것저것 애도 잘 케어하고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한 요리를 먹으면 정말 인류 레스토랑에 간 이상이야 꼭 그렇게 느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러긴 하죠. 일상에서 나오는 그냥 저변에 깔린 만족감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맨날 보다 보니까 이쁜지 모르겠는데 가끔 아는 사람이 사모님이 이쁘십니다. 뭐 그런 소리 들으면 그런가? 뭐 이렇게 느낌? 특히 이제 이게 고민스러운 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호하는 옵션이 빠져 있다는 거죠. 언더리브 크루즈 컨트롤, HUD, 고속도로 주행 보조. 요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이지 않습니까 지금?
요게 쏙 빠져 있어요. 네, 그러면서 가격은 가장 비싸게 이제 5,500만 원. 네. 싼 거는 아니죠. 대중 SUV 중에서는 거의 맥시멈이죠, 그 가격이면. 지출을 한다고 치면 이제 프리미엄으로 그렇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많이 아쉽죠. 아무리 본질에 충실하다고 해도 뭔가 이렇게 빠져 있으면 상당히 선택하는데 또 주저하게 되잖아요. 네. 분명하지 못한 선택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자꾸 생각이 나고 처음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어도 요즘 차인데 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어? 그러니까. 요즘 차인데 왜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위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선택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네. 주변에서 야 그거 왜 산 거야? 뭐 이렇게 한마디 또 나오기 시작하면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차가 견인력이 네, 이 차가 또 뭐 하나의 아기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설명해야 된다라는 건 상당히 소비자들에게 난감한 그렇죠. 일이에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펠리가 상품이 좋다기보다는 마케팅이라든지 또 포지션이 잘 됐다는 게 뭐냐면 차 뭐 샀어? 그러면 펠리세이드 샀어? 그러면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가성비 괜찮아. 크기도 커. 뭐 옵션도 많아. 이거 알거든요. 근데 뭐 샀어? 그러면 트레버스 샀어? 그러면 왜? 왜? 뭐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아까 어젝티브도 없다며.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의 아기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시의 소비자들에게는 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으실 분들만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일종의 뷔페 식당을 좋아하느냐 네. 아니면 비싼 단품 요리집을 좋아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그 취향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모든 다 맛있는 뷔페를 가려면 한 10몇만 엄청 원짜리, 비싼 데로 가야죠. 한 20만 원짜리 뭐 최고급 뷔페를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뭐 몇만 원짜리 단품이 더 만족도가 높을 수가 있죠. 음식으로 말하면 이제 전문점의 단품. 그렇죠. 네, 펠리세이드는 중저가 뷔페인데 가성비가 되게 좋은 굉장히 좋은. 네. 그런 뷔페. 최고급 뷔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매일 가도 질리진 않잖아요. 네. 한동안은. 네. 그런데 이제 가성비가 좋은 그런 뷔페들은 몇 번 가면 질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래 만족도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차이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불한 가격만큼 이상을 주지는 않아요. 종류가 많은데 그 종류의 합을 곱해보면 딱 그 가격이 나오는 정도예요. 각각의 기능이 아주 만족스럽고 고급스럽게 구현이 된다고 보긴 좀 어렵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뭐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는 그런 구성이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주력한 어떤 품질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만족도를 주는데 그 외의 것은 또 안 줘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두 개를 놓고 저울질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격이 같아버리면 그나마 선택하기가 더 좋은데 얘가 1,0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게 좀 고민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고민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다라고는 보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현대차가 국내에 잘 팔리는 건 경쟁자들이 너무 못해요. 맞아요. 한국 소비자들이 뭐 저번에 개인적으로 이제 전기차 말씀드리면서 네네네네. 갈라파고스 같은 시장이다 여러 네. 말씀드렸는데, 일본도 갈라파고스지만 우리나라도 갈라파고스예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차가 안 팔리는 이유가 뭐 혐한 때문에 안 팔리는 건 사실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일본 차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은 맞아요. 왜냐하면 수입차라는 건 일본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타는 게 수입차인데 현대차가 일본에 진출할 때는 일본 차보다 더 저렴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더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연비나 성능은 더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구태여 저런 수입차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저렴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옵션이 현재 로컬라이제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GM에서 이미 뭐 고속도로 주행 보조 같은 것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적용을 안 해버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비싼데 편의장치도 딸리는, 뭐 체격은 크지만 뭐 펠리세이드도 충분히 큰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압도할 만한 상품성, 가격이 높은 만큼 와 이거다 싶은 만한 그런 어떤 포인트가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 놓고서 본질에 충실하다, 뭐 기본기가 잘 돼 있다, 물성이 좋다, 뭐 핸들링이,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감을 해봐야 되고 그것도 경험이 아주 많은 소비자들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승부를 하려다 보니 국내 시장에서 이 쉐보레나 GM이 제대로 된 경쟁을 펼칠 수가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GM 본사에서도 그거에 대해 신경을 안 써요. 팔리든 안 팔리든 이 GM이나 쉐보레들이 상품성이 현대기아차를 능가를 해서 이 시장에 맞는 딱딱 입맛에 맞는 좋은 가성비의 차들이 나올 확률은 앞으로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전기차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철수하거나 할 거예요. GM 쉐보레 차들은 그냥 성향에 맞고 괜찮아, 나 이런 기본기가 좋아 하시는 분들만 사세요. 이렇게 좋은 차를 왜 안 사지? 그렇게 뭐 이렇게 말하겠죠, 기본기가 좋은데 왜 이걸 몰라주지? 이렇게 말할 계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아시는 분들은 사시고, 이게 주행 질감 부분이나 코너링 안정성은 얘가 팰리세이드보다 좀 더 좋아요. 그리고 좀 더 이 품질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런 믿음을 줘요 사실은. 이 진중한 어떤 느낌에서. 이거는 뭐 저희 느낌이지 뭐 그렇다라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양 PD가 뭐 브레이크 밀린다 그랬는데 이거는 습관 차이입니다. 밟는 습관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네. 밀린다고 잘 못 네.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국산차의 특유의 그 이니셜 바이트가 강한 어떤 담력이 길들여져 있는 분들은 이게 그리고 초반에 이제 밀린다고 보여질 거예요. 그 양 네. PD의 운전 자세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네. 더 많이 땡겨 앉으면 네. 더 작은 힘을, 느낌으로는 힘이 작지만 실제로 페달이 가해지는 힘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네. 누워서 다리 펴고 하는 운전이 굉장히 위험한 운전이에요. 이게 이렇게 다리를 펴서 누르는 것보다는 네. 구부려서 누르는 게 훨씬 더 힘이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발목만 까딱까딱 하는 것보다는 네. 그 레그 자체가 살짝 움직이는 게 그렇죠. 제동할 때 더 네. 정확하게 도움이 되죠. 저는 얘보다 오히려 그 CLS450이 더 이니셜 바이트가 더 적지 않았나. 네, 맞아요. 네. 리니어한 거는 독일차, 미국차, 국산차 순으로 보시면 맞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 차가 딱 중간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스포츠성도 딱 중간 정도고 네. 지금 중간 정도에서 조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유용무실해지고 있긴 한데 차가 잘 달리고 잘 도네요. 네. 그리고 도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불만 없어요. 안정감이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워낙에 이제 차체가 길고 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잘 도는데 피곤하네요. 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게 자꾸 네. 있잖아요, 이런 게. 몸이 막. 잘 도는데 피곤하니까 이렇게 그만둬라, 잘 좀 돌고 싶지는 않아요. 잘하는 거 알았으니 이제 그만해. 뭐 이런 느낌. 네. 펠리세이드도 보면 그 가격에 진짜 옵션하고 잘했네요. 네. 아무리 원가 절감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능력이죠. 그럼요. 제조사의 능력이고, 어떤 상품이 더 우월하냐, 뭐가 더 상품으로서 더 진보된 상품이냐, 뭐 이런 거는 따지는 건 의미가 없고, SUV 본고장의 맛, 그리고 SUV 본연의 용도, 그 다음에 활용도, 그 다음에 폭넓은 포용력, 본질, 그 면에서는 트래버스가 확실히 한 수 위입니다. 하지만 도심의 환경에 맞춰져 있고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풍부한 옵션, 편안한 느낌 쪽으로는 펠리세이드가 또 한 수 위네요. 가성비까지 다 고려를 해보면 전반적인 상품성은 역시 그래도 펠리세이드가 조금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가격까지 고려를 하면. 근데 이 차도 좋은 차입니다. 네. 생각보다 더 기본기가 튼튼하고 괜찮은 차예요. 그리고 그 유니바디 방식의 SUV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엔진음이 근데 늘 이 속 정도의 크기로 꾸준히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적응이 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역시 메이드 인 USA SUV는 기본기에 충실하다. SUV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구나. 특히 그중에 쉐보레는 SUV의 원조답게 본질에 충실한 SUV인 건 맞다. 네. 하지만 독특한 어떤 상품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뭔가 SUV도 세단의 편의성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좀 엿보이는, 취향 저격을 네. 하지 못하고 있다. 옵션, 특히 옵션 구성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고, 또 가성비 부분에서 펠리세이드랑 비교를 많이 하는 소비자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GM에서 상품 구성이 우리나라에 맞게 포지셔닝을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본질의 가치에 집중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종합 선물 상자 같은 뷔페 같은 상품성에 주력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가격을 많이 낮췄다고 하는데 약간 그죠? 네. 모터쇼에서 봤을 때는 뭐 그저 그렇네라고만 인상만 딱 있다가 막상 운전해보니까 괜찮네요. 그때 네. 느꼈던 것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예, 확실히 미국의 이런 어떤 대형 세단, 이런 대형 SUV들은 절대로 그 저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내에 정말 잘 따라갔네요. 그럼요. 네.